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K뉴스탁입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월요일장 어떤 부분 봐야 될지 아무래도 미국 증시, 미국의 상황이 약간은 좀 어수선해져가지고 좀 이슈 보겠습니다. 물 건너갈 올해 금리 인하인가? 작년 말부터 조금씩 이런 분위기가 포착이 됐었죠. 4번 할 것이다 그랬다가 2번인 듯 하다가 요즘 들어서는 그마저도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점차 좀 형성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또 환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김 이사님, 고용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 거기다가 이번 주에 CPI 발표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고, 고금리, 그리고 달러의 강세, 우리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일단 그 트럼프 당선인이 이기가 출범하는 1월 20일 정도, 그 정도 라인. 그러니까 우리는 연휴를 맞이하게 되는 아마 설날 라인 정도가 단기 금리의 고점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금리의 그 본질은 미국 경제가 좋기도 하지만 다시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 특히 트럼프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수입 물가나 이런 것들이 올라갈 가능성. 그래서 달러가 이렇게 촉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은 이런 물가 상승의 원인과 더불어서 국채 수급과 관련된 문제. 과연 트럼프 2기 때는 얼마나 국채가 추가적으로 발행돼서 나올까라는 그런 수급 부담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역대 최고의 밸류를 보이고 있으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오늘 NH 보고서의 내용에도 5% 넘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건 뭐 레벨 기준으로 아마 얘기하는 거겠죠. 뭐 일시적으로 5%야 뭐 못 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넘더라도 안착하면서 머물 것이냐가 이제 관건인데 뭐 그럴 가능성은 저도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 시장이 하락하는 것, 그다음에 미국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증시의 할인 요소라서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우리 시장은 이미 역대급으로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다가 외국인들의 최근 수급에 조금 가세해주면서 오히려 시장 상황이 조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아마 지수의 상승은 좀 제한될 수 있지만 뭐 종목 장세 정도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뭐 금리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김민주 전문가님은요? 네, 저도 뭐 지역적인 영향력은 있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우리 국내 증시 기준으로 코스피 기준입니다. 2,600선 플러스 마이너스까지는 낙폭과대 반등이기 때문에 큰 영향력은 거시적 관점에서는 없다. 사실 뭐 속도전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 좀 오르고 있는데요. 뭐 이제 4.7 플러스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뭐 스탠스 변화라기보다도 연준 위원들의 뭐 발언, 또 매크로 변수 이렇게 지표가 나올 때마다 좀 등락 과정이 있는데 뭐 단기간에 좀 머물고 내려오겠느냐, 이 부분이 결국은 고점이 되겠느냐, 뭐 10년물 국채의 기준입니다만은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뭐 우리가 근본적으로 무슨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달러의 변동성이 좀 극대화되고 뭐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증시의 등락 과정이 혹시 벌어질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느냐, 뭐 트럼프죠. 트럼프의 어떤 보편적 관세 이야기 부분이 이미 선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뭐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 단지 이번에 이제 고용 지표가 나왔어요. 표로 준비 뭐 돼 있는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뭐 실업률과 고용 지표에 관한 이제 연동 관계를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계절적 요인이 좀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12월 고용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죠, 뭐 사이먼데이 등등 사실상 연말 특수 효과. 미국 시장에서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블랙 프라이데이나 크리스마스 때 임금이 거의 5배를 줘도 일을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3월까지는 좀 지켜보자. 지금 뭐 12월 달께 나왔습니다만은 1월, 2월에 좀 꺾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이제 10월에 보게 되면 고용이 굉장히 급감한 표가 있었고, 실업률에 관해서도 좀 한 코멘트를 드리고 싶은데, 뭐 이런 내용의 반대파 의견들이 있습니다.
고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비율 대 비율 안에서 좀 확인해야 된다. 뭐 저는 그 의견에 관해서 뭐 동의는 합니다만은 지금의 실업률이 과연 낮은 수준인가에 대해서도 고뇌는 좀 필요하다. 연준의 입장은 속도 조절론의 원론적 입장을 좀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원론적 내용이 무엇이었냐? 2025년 전반기에는 다시 뭐 인플레이션 우려죠. 물가 억제하기 위해서 전반기는 조금 금리를 동결해 가는 수순. 금리 인하에 관해서는 횟수를 좀 낮추는 수순. 이렇게 유지 가능성이 좀 커졌다고 보여지고 있고, 단지 이제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건 마지막입니다. 피벗이죠. 다시 금리 인상으로 스탠스 전환을 혹시나 해버리면 어쩌나. 정말로 이제 이때는 좀 달라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정말로 다시 한번 피벗으로 뭐 지금은 뭐 동결이나 이렇게 속도 조절론으로 가는데 금리 인상으로 스탠스 전환 시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유념해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좀 데이터를 집계해 봤을 때 크게 또 우리 증시에까지 번지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라도 이 금리 인하와 관련된 기조가 멈추는 것 그 이상의 무언가가 나타난다면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다시금 또 금리와 관련해서 포커스가 맞춰진 가운데 고용, 물가 그 여타의 변수에 관심이 많은데 요즘 미국 증시의 헤드라인은 산불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규모의 산불이 좀 발생을 해가지고 이것이 또 경제지표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금리를 정하는 데 있어서 또 변수가 되지는 않을까. 김 이사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이세요? 네, 뭐 일부 영향이 있겠지만 뭐 지금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크고 그다음에 지금 산불 지역이 뭐 넓은 지역으로 번지고 있고 쉽게 안 잡히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미국 경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크겠죠. 그다음에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고 그렇긴 하지만 이게 전체 미국에 미치는 영향은 뭐 제한적이라고 봐서 뭐 역대급 재난으로 번져서 뭐 캘리포니아 뭐 그 산맥 그 안쪽으로 전체적으로 뭐 크게 번지는 뭐 그런 상황으로 간다면 또 얘기가 뭐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만으로 미국 경기에 뭐 큰 영향을 줄 만큼 예를 들어서 뭐 금리 정책을 바꾼다든가 할 만큼의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뭐 미국이야 지금 뭐 각 주가 하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LA 주정부가 처리할 수 없을 정도, 캘리포니아죠.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처리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황으로 뭐 번진다면 그런 부분이 얘기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뭐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미국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은 조금 제한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불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봤는데 지금 뭐 고용, 뭐 산불 이런 여러 가지가 크게 대사에 영향을 줄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얘기가 좀 모아졌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하나 봐야 될 부분이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이 이제 취임까지 딱 일주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20일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트럼프 트레이딩을 다시 봐야 될 것인가. 원래 이 연초에 CES에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로 시선이 옮겨왔고 그리고 나서 다시 트럼프 이런데 물음표가 좀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윤 전문가님, 트럼프 트레이딩 뭐 가능은 할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떤 쪽으로 좀 활용을 해봐야 될지 의견 알려주시죠. 네, 뭐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트럼프 지금 당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계속 뭐 트럼프 관련된 주들 섹터들이 묶여서 증시에 좀 반영이 되어 왔고요. 단지 뭐 지금 좀 봐야 될 게 이제 이 부분이 단기적 기대감이 있었고 선반영이 됐는데 앞으로도 진행될 수 있느냐? 뭐 우리 앵커님의 질문이 이 부분이 가장 화두인 것 같고요. 저는 뭐 취임 후에 좀 선별화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뭐 합리적인 근거를 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책 실행 여부가 저는 관건이다. 이렇게 좀 지어봤습니다. 사실상 뭐 정책을 실행하는 게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행정명령이나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면서 결국은 이제 보편적 관세 이야기도 저희가 이 시간에 다뤄드렸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정책 실행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고 그럼 우리가 이제 뭐 알 수 있는 부분은 행정명령 쪽에서 이제 보편적 관세 부분은 이미 선반영 일정 부분 되었어요. 이제 관련 섹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취임 위에 올라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네 가지 섹터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 국방비 지출 확대겠죠. 그린랜드 뭐 이야기도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뭐 진짜 영토전으로 갈지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이 부분에 이제 외교적인 부분은 뭐 트럼프의 정말로 뭐 이미 좀 선제적으로 억압을 좀 주는 거죠. 좋은 결과물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러한 방편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단지 이제 미국 우선주의라는 건 좀 느껴져요. 일기 정권 때도 그랬기 때문에 이 표현, 미국 우선주의 하에 군사력 강화 부분은 이제 국방 섹터들, 특히 이제 방위산업 섹터에 계속적으로 훈풍이 좀 불어오지 않겠느냐. 단지 연동 관계에 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미국 시장에 제한된 의견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규제 완화죠. 이 부분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워낙 강력하게 좀 밀고 있기 때문에 뭐 트럼프 일기 정권 때도 파리 기후협약 막 탈퇴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석유나 이제 가스 관련된 종목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 내 이제 셰일 오일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개발 지원을 좀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특징이 두 번째가 가장 큽니다. 법인세 인하죠. 일기 정권 때도 진행을 해왔고, 금융 규제 완화를 좀 재추진하지 않겠느냐. 병주고 약주고죠. 원래 트럼프의 그 당선인의 특징입니다. 병주고 약주고 전략인데 법인세 인하 가능성.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조전방 할 때 이제 전선 쪽으로 인프라죠. 대규모 인프라 투자 정책 재개는 좀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하자면 친제약 정책인데요. 뭐 누가 되던 간에 지금까지 미국 시장의 인슈런스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약가 규제 완화라든지 뭐 FDA 승인 절차 간소화 같은 이런 정책적 변화는 좀 있지 않겠느냐. 그 안에서 이제 가장 큰 거를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는 정책의 실행 가능성이요. 두 번째는 이제 거시 관점에서 달러와 금리의 영향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이 강달러 유지 가능성에 관해서 과연 어떠한 그 생각을 피력할 것이냐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뭐 국내에는 글로벌 또 측에서 봤을 때 유동성 감소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피해는 불가피하다. 가장 주목 있게 봐야 될 두 섹터를 고른다면 역시나 인프라 쪽하고 에너지 쪽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인프라하고 에너지는 이 트럼프 당선인도 취임 첫날부터 뭔가 액션을 하고 우리 증시에도 관련된 종목군들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 트럼프 트레이딩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이 두 섹터는 어떤 식으로든 가능할 것 같고요. 뭐 지금 군사적 지원을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야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한마디 했거든요. 6개월 이내에 종료하겠다. 뭐 이런 부분도 다 인프라하고 관련이 돼 있을 수 있고, 미국 시장 내에 뭐 전력, 전선,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의 인프라는 조금 더 진행되지 않겠는데 굳이 트럼프가 마다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에 관련된 섹터들은 좀 유익 있게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트럼프 수혜주 하면서 우리도 우크라 재건 관련된 종목들을 움직이고 했었잖아요. 이쪽이 여전히 살아있고 전력전선 쪽 포커스 맞춰주셨는데, 그럼 김 이사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도 뭐 중장기적으로는 인프라, 에너지 뭐 이런 쪽은 관심 가져야 된다라는 시각인데, 단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트레이딩 소멸시효가 다가온 건 아닌가도 경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1월 21일 기점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되게 되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뭐 행정 명령들을 포함한 것들이 나오면 실제로는 모멘텀이 좀 소진됐다라고 단기적으로도 판단할 수 있고요. 특히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변동성이 커질 수 있죠.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든 뭐든 제가 보기에 펀더멘탈 없이 그냥 시장의 어떤 내러티브만으로 움직인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차익 실현 시점도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뭐 중장기적으로 저도 인프라와 더불어서 뭐 전력 설비라든지 그다음에 뭐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뭐 추가 투자는 저는 뭐 일정 부분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소액 섹터 트레이딩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도 의견이 대체적으로 모아졌고,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이 금리 상승 부분, 그러니까 10년물 국채금리라든지 이쪽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하고 또 트럼프 트레이딩 알아봤는데, 그럼 통틀어서 전략을 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주 전문가님. 뭐 이제 단기 전략하고요. 뭐 이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중장기 전략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모든 성장주 포트폴리오를 손절하고 이런 인프라나 뭐 금융, 에너지로 가는 건 무조건 반대입니다. 기대 수익률 부분에서 손실을 다 만회하고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조선, 전선, 방산, 인프라 종목들에 대한 시장이 좋을 때 적정 밸류 고뇌가 지금 전혀 없다. 그래서 지금 리포트들이 이런 이야기를 좀 펼치고 있거든요. 오늘 나온 리포트 내용들도 좀 보게 되면 뭐 조선에 대한 적정 밸류를 2007년과 비교해서 좀 내놨더라고요. 뭐 PBR 기준 4.5, 지금 뭐 2.7단이기 때문에
좀 뭐 아직은 여력이 있다 뭐 이런. 그러니까 무엇이 됐든 그 근거가 맞든 안 맞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이제 시장에 이런 게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고뇌 부분은 좀 필요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에너지나 뭐 방위 산업, 조선, 인프라 중심의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정받는다면. 단지 이제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철저히 준수해야 된다고 보고 이 네 가지 섹터에 대해서 저는 밸류가 싸다고는 느끼지는 않고 있어요. 실적 기반이긴 하지만 중장기 전략으로는 이제 트럼프의 정책입니다. 정책이 실제 시장에 반영되는지 확인 필요하겠죠.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또 뭐 친분 정치에 따라서 내용들이 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기분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이제 뭐 고용을 첫 서두에 다뤄드렸습니다만은 글로벌 어떤 금리의 흐름이나 연준의 정책 거의 뭐 지금은 주 단위로 바뀌어요. 그리고 어떤 중국과의 강대강 기로 이런 경제 연계성에 관한 지속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중장기 전략에는 뭐 해지 정도로 조금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인프라 에너지 정도를 포트폴리오에 편제하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사님은요? 네, 저는 뭐 당면한 단기적인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당선 때문에 크게 충격을 받았던 종목군들을 좀 볼만한 시점이 아닌가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태양광, 뭐 풍력을 포함해서 이런 친환경 종목군들도 마찬가지고 뭐 트럼프의 정책상 크게 밀릴 것으로 봐서 주가가 전혀 오르지 않았던 뭐 자동차도 최근에 뭐 다른 이슈 때문에 오르는 것이긴 하지만 결국은 저가를 바탕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오른 게 없고 주가의 매력도가 있으니까 호재에 좀 민감하게 반영하는 그런 강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단기적으로 주목하는 전략 포인트의 핵심은 트럼프 피해주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이후에 어느 정도 가격 회복을 시도할 수 있을까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서 우리 시장 내에서도 아마 여러 번 언급드렸던 것처럼 뭐 반도체가 어느 정도 맥락을 잡아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매일 올라서 지수를 끌고 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순환매가 돈다면 트럼프 정책의 피해로 인해서 주가가 바닥 라인으로 빠져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반발작용, 제자리 찾기 정도는 한번 예상해 볼 때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투자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리포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되어 있는 체크인 리포트 3개입니다. 먼저 신한투자증권 한국의 미래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SK증권은 철강 섹터 리포트 내놨고요. 하나증권 코스맥스 종목 리포트입니다. 간략하게 하나씩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한국의 미래는 뭐 100페이지가 넘는 그런 리포트니까 뭐 제가 이따 말씀드릴 그 내용도 뭐 추격을 거듭해도 다 언급드릴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뒤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SK증권뿐만 아니라 여러 증권사에서 동일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최근 구리 쪽 시황이 좀 회복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리가 우리가 산업의 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IT 산업의 쌀은 반도체지만 전체 산업의 쌀은 구리라고 봐야 될 텐데요. 최근 LME 재고는 뭐 별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중국 상하이 쪽 구리 재고는 거의 뭐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인데 이쪽이 조금 돌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최근 들어서 구리 가격이 뭔가 조금씩 반영이 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 산업이 살아날 가능성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뭐 중국 부양책이라든지 그동안 일방적으로 좀 밀려났던 이 제조업의 전반적인 심리가 미국의 PMI를 중심으로 좀 살아날 가능성 그렇다면 뭐 국내 종목적으로는 뭐 풍산을 포함한 구리 가격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LS 같은 종목군들까지도 한번 결부해서 같이 살펴볼 만한 전략적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리포트는 이제 종목 리포트인데 자, 오늘 종목 리포트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코스맥스입니다. 그동안 이제 화장품을 말씀드릴 때 저는 뭐 실리콘투 이런 종목보다는 한국콜마만 계속 얘기해 왔었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10월 달, 11월 달부터 한국콜마보다는 코스맥스 쪽을 얘기 드리고 있는 것은 코스맥스의 충격 요인은 뭐였습니까? 중국 쪽에서 예상외의 실적 폭락이 나오면서 주가도 같이 이제 떨어진 상황인데 4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중국 쪽에서 회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미국은 여전히 아직 적자지만 2025년에는 중국은 완만한 회복, 그 다음에 미국은 흑자 전환, 동남아 쪽에서의 추가적인 성장을 좀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국내는 지금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뭐 지금 코스맥스가 ODM 쪽에서는 뭐 국내 1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흐름을 생각해 보면 올해도 실적 개선할 가능성이 높고 이 종목은 지속적인 시설 투자, 뭐 중국에도 공장 있고 미국에도 이제 공장을 짓는 중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이제 BPS가 늘어나고 있는 설비 투자와 관련된 자산 가치가 늘어나고 있는 회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종목은 PR 기준 한 25배, 그다음에 PBR 기준 한 3배 정도를 계상해 보면 3배에서 3.5배 정도를 계상해 보면 뭐 지금보다는 훨씬 높은 주가를 우리가 목표 주가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리포트에서도 한 20만 원 정도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뭐 그 정도 가격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025년도의 회복은 아마도 한국콜마보다는 코스맥스 쪽에 좀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에 저도 뭐 100%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철강 리포트, 코스맥스 이렇게 각각 소개를 해주셨는데 신한투자증권의 한국의 미래 그 두 번째 이야기 보겠습니다. 작년 가을쯤인가 한 4분기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한국의 미래 첫 번째 이야기가 굉장히 두껍게 나와서 조금은 인상 깊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상황이 좀 바뀌어 있는 상황 가운데 신한투자증권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요? 네, 이 리포트는 워낙 긴 리포트니까 제가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기는 뭐 굉장히 어렵고요. 일단 전체 리포트의 구조로 봤을 때는 트럼프와 관련된 리스크를 쭉 나열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이끌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 상황들, 리스크 요인들, 한국은 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현재 한국 경제는 어떤지 이런 여러 가지 내러티브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읽어보면 이미 아시는 내용도 있을 거고 뭐 정리가 되어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100페이지 리포트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리포트를 통해서 한번 쭉 정리해 보시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얘기도 있을 거고 처음 보는 얘기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번 이 리포트를 보면서 그다음에 리포트 내에는 자신들의 예측이 잘못한 부분들에 대한 뭐 처절한 반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서 쭉 이 투자에 복귀를 해보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이 흐름만 좀 정리를 해보면 산업적인 구조상 뭐 이러이러한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80년대부터 어떤 변화가 나타났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2025년도에 나타날 변화라는 거죠. 에너지 쪽에서는 재생에너지 쪽에서 ESS와 관련된 뭐 기대감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급 확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전력 수급 쪽의 개선 요인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개연성을 언급하고 있고 다음에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첨단 산업 쪽에서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뭐 이쪽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공급망 재편과 더불어서 AI를 중심축으로 하는 뭐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헬스케어라든지 소비 쪽에서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쪽도 전체적으로 마지막 그림 보여주시죠. 마지막 그림에서 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결국은 중국과 미국을 축으로 해서 어느 정도 달라지는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 그렇지만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뭐 생명 연장에 대한 욕구는 누구나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늙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와 관련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산업 변화에서 우리가 투자 기회를 찾아볼 수 있는 만큼 한국만의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뭐 좋은 어떤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어떤 특별한 결론을 좀 말씀드리기 보다는 이런 산업적인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국제정세의 변화라든지 트럼프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인물을 통해서 본 지정학적 변화 이런 것들을 리포트를 통해서 한번 쭉 복귀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뭐 100페이지가 넘는 긴 보고서지만 뭐 그림이 많은 상황이니까 뭐 짧은 시간 안에 읽어볼 수 있는 그런 네. 리포트거든요. 그래서 한번 투자 복귀도 해보고 미래의 어떤 변화를 나타낸다는 측면에서 일독을 한번 권해드립니다. 김 이사님이 가장 인상 깊으셨다거나 아니면 이 레포트에서 뭐 결론이 나왔다거나 명확하게 지금은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게 있다면 좀 간략하게만 한 줄로 정리를 해주신다면. 네, 이 리포트에서 지금 명확하게 어떤 종목을 뭐 사십시오 뭐 이런 식의 결론을 제시한다기보다는 그냥 큰 방향성을 제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AI 산업을 축으로 변화하는 것들은 뭐 대부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트럼프를 축으로 해서 지정학적으로 어떠한 변화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가장 좀 의미 있지 않았나라고 싶고요. 뭐 그런 부분들은 저도 모르고 있던 부분들 있었고 알고 있지만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한투자증권입니다. 한국의 미래 두 번째 리포트 나왔는데요. 좀 여유 있으실 때 좀 보시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표랑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너무 그 두꺼운 페이지에 놀라지는 마시고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읽으시면 충분히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생각도 좀 정리가 되고요. 다음 체크인 빅데이터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김민우 전문가 빅데이터 그 결과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삼화전기네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뭐 지금 시장의 어떤 방향성의 부재를 모두 다 좀 포함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익숙치는 않으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자주 뭐 트레이딩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쪽은 아닌데 뭐 항상 그 모든 증권사나 기관 쪽에 있고 또 뭐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우량 기업이다라는 평가는 늘 따라다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적자를 찍은 적은 한 번도 없는 기업이고 재무라든지 모든 평가에서 별표 5개 만점에 뭐 4개를 획득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지 뭐 유동 주식 수도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발행 주식수가 600만 주, 유동 주식수가 400만 주. 그러니까 좀 적죠. 증자도 안 하고 거의 배짱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기업 내용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뭐 콘덴서 기업입니다만은 하이브리드 캡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제 데이터 센터와 맞물리면서 추주 잔고를 6년 동안 5,600만 달러 확보를 해놨는데 뭐 주가가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6월 24일까지 가장 크게 고공행진했던 종목입니다. 그때 초전도체 아니에요? 뭐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묶여서 이제 올라갔습니다만은 이 기업은 엄연히 이제 콘덴서 기업이고요. 하이브리드 캡 부분,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증가에 맞물리면서 어떤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화전기 측에서 콘덴서 부분에 관해서 크게 뭐 초전도체 관련해서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내용이죠. 데이터 센터 증가에 따른 수혜 그리고 하이브리드 캡으로 과연 볼만한 종목이냐 가능하다. 충분히 이제 그 초전도체에 따른 이슈 이런 거는 다 불식됐고요. 가격 조정도 이제 뭐 절반 이상 다 받아서 27,000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가격 조정도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되었지 않나. 그리고 이제 트럼프 취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 오늘 고용이 좀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테마단이 오늘 움직일 공산이 있어요. 오늘 시장은 장개장하면 두 가지일 겁니다. JP모건의 SK에 따른 종목들 단기 반등 이꼴 차익 실현이냐 아니면 테마주 단위 고용 달러 인덱스 상승에 따른 뭔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올 것이냐. 그 모든 거를 뭐 판단했을 때 빅데이터는 삼화전기를 좀 가리키고 있고요. 안정감이 있는 종목이다. 목표가는 단기로 좀 제시하겠습니다. 변곡점 안착해서 일단 42,000원 이상은 지금 데이터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실적은 계속 우상향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매집 관점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의사결정 과정을 좀 거치시고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실 분들은 밴드 하단은 34,200원 손절가, 목표가는 42,000원 정도로 보고 접근 포인트를 잡아가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삼화전기입니다. 작년에 그 테마 색깔은 싹 빠졌고요. 이제 본래의 가치. 앞서서도 전력설비나 인프라 쪽 미국 관련해서도 수혜주로 볼 수 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 삼화전기 같은 맥락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42,000원. 이렇게 계속 매일 종목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짧게 제시를 해주시고 목표가에 도달하면 리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리뷰 하나 해보겠습니다. 1월 9일에 제시됐던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 이 종목이 9일날 제시를 하고 그 다음날 바로 도달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하는데 영 제약바이오 시들하다 싶으셨죠. 그런데 이 종목은 그래도 제 몫을 잘 해줬습니다. 4,115원 장중 저가 기준으로 계산을 봤을 때 목표가 4,600원인데 4,700원도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이 한 13%대 나오고요. 시가에 잡으셨던 분들도 한 10%가량은 수익을 내셨을 겁니다. 단기에 이 정도 수익이면은 상당하게 또 짧은 기간 내에 큰 성과인데요.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 어떻게 할까요, 전문가님? 이제 뭐 결정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게요. 뭐 이제 학회 이벤트 모멘텀 뭐 JP모건 헬스케어가 아니더라도 나는 뭐 AACR이다, 페아마켓 등등을 좀 보겠다 하시면 기업 연구를 하셔서 가져가는 건 무방하고요.
제가 뭐 한 기업 연구에 따르면 사실상 이 기업은 뭐 재무가 부실하다든지 자본 잉여금이 없다든지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증자 이슈에서는 좀 자유로울 것 같고요. 1,000억 원 이상 자본 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이 괜찮습니다. 앞으로도 임상 파이프라인이라든지 특히나 이제 폐 쪽으로 특화가 돼 있기 때문에 단지 오늘 이제 단기 슈팅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오늘 내일 뭐 수요일까지겠죠. 마지노선은 이 단기 슈팅이 나왔을 때 단기 차익 실현으로 이제 맞대응을 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AACR D 쪽으로 두세 단 정도 뭐 스윙 관점으로 가져갈 것이냐는 좀 결정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2차 목표가 5,200~300원 정도 레인지 범위를 보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추가적으로 반등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좀 가져가는 전략으로 2차 목표가 5,300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조금 더 홀딩을 해보시면서 수익을 키워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체크인스탁이었습니다.